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지난번에는 헤어지는 커플이 거치는 이별의 5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별 후 겪는 감정 변화의 5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별 후 겪는 감정 변화 5단계.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로 이별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귀는 기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죠. 어떤 이유로 인해 이별을 했는지, 사귀는 기간이 길거나 짧았는지에 상관없이 얼마나 애틋하고 깊게 교감을 나눴는지에 따라 이별 후에 찾아오는 후폭풍은 다르기 마련이에요. 더구나 사랑했던 혹은 아직도 마음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고 그 고통에서 쉽게 헤쳐나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물론 이별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다란 상실감과 상처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낼 거예요. 특히 이별을 극복하는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한동안 이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별 후폭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우울과 공허함의 늪에 가라앉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퀴블러-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애착을 박탈당한 사람은 현실 직시까지 5가지 감정의 단계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별 후 겪는 감정 변화 5단계. 1단계 현실 부정. 장난해? 이거 몰카 아니야? 이별 후 첫 번째 드는 감정은 현실 부정입니다. 그동안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며 행복했던 추억을 뒤로한 채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이 났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착각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별이 그저 평범한 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는 곧 애인과 다시 화해할 거라고 믿고 조금만 노력하면 다시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상대에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내 받아주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서 이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 힘들겠지만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헤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별 후 마음을 정리하기 더 힘들어지거든요. 2단계 분노. 야, 이 나쁜 자식 어떻게 복수하지? 그녀가 없는 게 더 나아. 이런 식으로 분노해요. 이별 후 드는 두 번째 감정은 분노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과 애틋하고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순간부터 적대감이나 그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상대방의 행동, 말투, 모습에 대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슬프고 공허함 같은 아련한 아픔보다는 분노와 억울함이 온몸을 휘감게 됩니다. 사귀면서 자신이 희생했던 상황이나 양보하고 배려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들만 떠오르게 되는 거죠. 3단계 타협. 걔 원래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내 인생 최고의 또라이잖아. 이별 후 세 번째 느끼는 감정은 타협입니다. 이때부터는 자기의 잘못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별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타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 일상의 패턴을 맞추면서 이별 후 마음 정리가 되어가는 것처럼 극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럴 뿐 마음속은 아직도 복잡하고 혹시라도 다시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잊기 위해 일부러 바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 모임에 참석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문득문득 연인과의 추억이 떠올라 울컥하며 주저앉아 울기도 합니다. 이렇게 순간 울컥하면 이별에 대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온몸을 집어삼키기도 하죠. 이때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애인을 되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요.
낭만적인 상황을 연출해보기도 하고 먼저 연락을 하거나 심지어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다시 재회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우울. 이건 우는 게 아니야.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야. 이별 후 4번째로 느끼는 감정은 우울입니다. 이 단계에선 마침내 전 연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때 찾아온 우울함과 슬픈 감정은 헤어지고 나서 바로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에서 드는 감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예전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웃는 모습과 애틋한 표정을 볼 수 없다는 것, 따뜻하고 애정어린 손길을 느낄 수 없다는 것, 손잡고 함께 공원을 거닐 수 없다는 것,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 등을 현실로 직시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울 단계에서는 그 사람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극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처럼 좋은 사람 없을 거야. 난 혼자 살다 죽을 거야. 절대 다시는 괜찮아질 수 없어. 이젠 아무도 나를 그 사람처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관하며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5단계 수용. 그래, 내가 더 예뻐져서, 물론 지금도 심히 예쁘지만 아주 그냥 헛소리 나게 예뻐져서 네가 땅을 치게 만들어주마. 이별 후 마지막으로 느끼는 감정은 수긍입니다. 2단계까지 오면 이별 후 마음 정리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미련도, 분노도, 우울함도 거의 느끼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극복하고 괜찮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되도록 혼자 시간을 보내지 말고 최대한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거나 친구나 지인들과 여행이나 모임, 새로운 취미생활 등을 하면서 관심을 다른 곳에 둬서 되도록 전 연인에 대한 생각을 줄여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걸 인식하고 자존감을 지키며 당당한 마음가짐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과 다시 예쁜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 단계들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순서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분노로 시작하고 부정을 건너뛰고 바로 우울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단계를 넘나들면서 끝없는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감정들이 완전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별 후 공허감이나 우울감, 슬픔의 감정이 드는 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의 단계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고통을 줄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이별로 인해 초래되는 슬픔과 괴로움을 직접 겪으면서 상처를 회복해가는 애도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남녀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여자는 더 나은 나를 만들거나 더 나은 남자를 위해서 스스로 발전에 집중하는 반면 남자는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견딜 수 없는 상실감에 여자보다 훨씬 더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별 후 겪는 감정 변화의 5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1단계 현실 부정, 2단계 분노, 3단계 타협, 4단계 우울, 5단계 수용. 지난번에 올린 헤어지는 커플이 거치는 이별의 5단계 영상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헤어지는 커플이 거치는 이별의 5단계를 요약해 드릴 테니 참고해 보세요. 1단계, 섭섭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 2단계, 섭섭한 일이 큰 싸움으로 번진다. 3단계, 싸움에서 받는 상처를 두고두고 떠올린다. 4단계,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5단계, 최악의 소통 방식으로 싸운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